팔꿈치가 아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팔꿈치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팔을 써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이 한번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면은 몇 달, 몇 년씩 꽤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팔꿈치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감별을 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팔꿈치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들 중에서는 근육으로 인한 통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염좌상은 그다지 흔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관절 탈구나 관절염이나 박리성 골련, 연골염도 흔치는 않지만 간혹 이제 보게 되고요. 그 외에 점액낭이 부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통증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면은 팔꿈치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팔꿈치는 크게 3개의 뼈로 이루어진 관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뚝뼈죠. 이 상완골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완에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해서 2개의 뼈가 첫 골이 있고 요 골이 있고 이렇게 2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요 척골두가 약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팔을 필 때 이렇게 뒤에 가서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필 때 뭔가가 팔꿈치에 딱 걸리는 느낌은 고개 걸리는 느낌이고요. 또 척골의 앞쪽도 보면은 요 홈이 하나 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부릴 때 딱 뼈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골하고 요 사이가 약간은 이제 공간이 좀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요 상완골하고 요골 사이가 약간 공간이 있어서 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는 좀 꺾이기가 쉬운데 안쪽으로는 꺾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대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양쪽 측면의 인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측면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또 안쪽에는 약간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인대들이 좀 강하게 덧대져 있는데 그것도 잠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팔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전부 팔꿈치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주변에 있는 근육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팔을 피는 근육은 뒤에 있는 근육 중에서는 상완 3두근이 가장 중요하고요. 팔을 구부리는 안쪽에 있는 근육은 상완 2두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목을 구부리거나 손을 쥐거나 하는 근육들은 다 팔꿈치 안쪽에 붙어 있어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손을 피는 근육들은 대부분 바깥쪽으로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의 방향을 얘기할 때 주로 이 자세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이렇게 이제 방향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팔을 이렇게 피고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뼈 2개가 11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뼈를 회외근과 회내근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렸다 바깥쪽으로 돌렸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뼈가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관절 범위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팔을 구부렸을 때 한 30도 각도까지 구부려져야 돼요. 필 때는 180도까지 완전히 펴져야 됩니다. 좀 유연한 분들은 조금 더 꺾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팔꿈치를 90도로 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할 수 있을 정도로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안쪽으로 돌렸을 때 손바닥이 땅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돌아가면은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움직임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일단은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팔꿈치의 어느 위치에서 통증을 느끼는지예요. 이 통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팔꿈치는 외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통증이 생기게 됐는지, 내가 평소에 뭐 팔을 많이 써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날 꽝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고 나서 뭐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움직일 때 아픈지를 알아야 됩니다. 팔을 구부릴 때 아픈지, 필 때 아픈지, 아니면 힘을 쓸 때 아픈지, 꺾을 때 아픈지 이런 움직임에 어떤 움직임에서 통증을 느끼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통증의 느낌이 어떤지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요 4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만 알아도 대략 어디가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위별로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원인 질환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임상에서 가장 많아요.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테니스 엘보입니다. 나는 테니스 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냥 별명이 테니스 엘보지 테니스를 쳐서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테니스 선수들이 라켓을 휘두를 때 백핸드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 팔꿈치 바깥쪽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정확한 병명은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깥쪽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생겼다는 뜻은요, 상처가 나서 우리 몸에서 한참 염증을 일으켜서 상처를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생기고요. 손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목을 젖히는 근육들이 이제 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텐션이 증가하면서 근육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근육하고 뼈가 붙어있는 부위가 가장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가 점점 잡아 당겨지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이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은 근육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근육을 힘을 쓰도록 만들어 보면 통증이 재현이 돼요. 그래서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버티도록 하면서 손목을 피도로 이렇게 밀 때 그때 바깥쪽에서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상당히 아프죠.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을 느낄 텐데요. 테니스 엘보하고 마찬가지로 안쪽이 아픈 경우는 골프 엘보가 가장 많아요. 골프 선수들이 채를 휘두르다가 채로 뒷땅을 땅 때릴 때 이쪽에 이제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제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명칭은 팔꿈치 내측 상과염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손을 쥐거나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역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여기를 잡아 당기다 보니까 여기가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지죠. 마찬가지로 손을 쥐거나 구부려 볼 때 통증을 느낀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거를 피려고 하고 힘을 딱 쓰면서 버틸 때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지면은 골프 엘보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이 아픈 경우 중에 안쪽은 아픈데 정황 검사를 할 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넘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골프 엘보가 아니라 이제 염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팔꿈치 염자에서 이 바깥쪽 안쪽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바깥쪽으로는 좀 잘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임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는 이제 넘어지면서 짚을 때 그때 이제 팔꿈치가 꺾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건을 세게 던질 때 그때 여기가 확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대가 살짝 찢어졌다 보니까 피가 좀 나거나 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한 며칠 지나면서 이제 멍이 들거나 움직일 때마다 시큰시큰 아프고 만졌을 때 상당히 아프겠죠. 그래서 인대가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인대를 좀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도 늘려보고 안쪽도 늘려보고 했을 때 그때 늘어나는 방향에서 통증이 시큰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염자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부채꼴 모양으로 인대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전부 다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엄지로 밖으로 잡아 당기면서 그러면서 팔을 쭉 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시큰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인대 손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을 느낄 때입니다. 이 위치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두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좀 해볼까? 그럼 이제 아령을 들기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상완 이두근일 거고요. 우리가 뽀빠이 근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근육이 이 팔꿈치 안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에 붙어서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동작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버를 많이 돌린다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손상이 생기기가 쉽고요. 이두근이 팔꿈치하고 붙어있는 이 부착부, 여기 팔꿈치 접히는 데서 약간 아래쪽 가운데 정도입니다. 이 부위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되게 아프겠죠. 이두근에 힘을 쓰도록 만들어 오면 통증이 재현이 되는데,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밀었을 때 이 안쪽에서 이제 통증을 느낀다면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두근건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힘을 갑자기 쓰는데 뭔가 땅 하는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멍이 새파랗게 들었어요. 근데 근육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요,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다칠 때만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처가 자극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힘은 없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뭐 좀 참을만 하네, 괜찮네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똘똘 말려서 위로 말려 있죠. 만약에 이 상태로 한 달 이상 지나면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기능을 완전히 100%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다시 접합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별을 할 필요가 있죠. 이두근건에 힘줄에 염증이 생겼는지는 이렇게 버텼을 때 이 안쪽이 아프다. 혹은 이 위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두근건에서 팔을 완전히 폈을 때 버티도록 해보고 그때 이 위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두근건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분명히 아픈데 근데 저항 검사를 했을 때 안 걸려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팔꿈치 안쪽에 큐비탈 벌사라고 하는 우리가 팔오금 점액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점액낭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눌러보면 약간 뭔가 말랑말랑하면서 좀 부어 있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팔꿈치 뒤쪽이 아플 때예요. 뒤쪽에 붙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삼두근건이었죠. 그래서 삼두근에 힘을 줄 때 이 뒤쪽이 아프고 평소에 내가 이런 종류의 운동을 많이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완 삼두근은 이두근하고 정확하게 기량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구부릴 때는 이두근, 펼 때는 삼두근. 그래서 삼두근 운동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어디 꽝 부딪히고 나서 거기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삼두근 건에 팔꿈치 붙잡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염증이 생겨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피도록 하면서 이렇게 딱 저항을 줘보면은 이 삼두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시큰하게 통증을 느낄 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근처럼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말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가서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 동안 그냥 힘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데 다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정원 검사에서도 걸리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꿈치가 뭔가 볼록하고 혹이 생겼어요. 눌러보니까 이게 좀 말랑말랑하게 부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두점액낭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는 뼈하고 마찰이 좀 심한 곳에 이런 기름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점액란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팔꿈치 같은데 바닥에 잘 쓸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보호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피부가 빵꾸가 날 거예요. 근데 빵꾸가 안 나는 거는 이런데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두점액낭염을 학생들의 팔꿈치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스튜던트 엘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 팔을 개고 그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마찰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부딪히거나 외상에 의해서도 잘 생기고요. 잦은 사용에 의해서도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붓는 경우가 일단 주두점액낭염이다 그러면 여기가 볼록하고 경계가 좀 뚜렷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똑같이 부어 있는데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도 있어요. 관절 자체가 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 있고요. 관절염인 경우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가 좀 줄어든다 그랬죠. 통풍이 팔꿈치에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오는데 만졌더니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상당히 딱딱하고 통증도 아주 극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혈액 검사 같은 거를 해보는 게 좋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팔꿈치 어디가 아프세요?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앞쪽 뒤쪽도 아니고 애매하게 저 속 깊숙이 어딘가가 아픈 것 같은데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절 속에 병변은 아닐까라는 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죠. 특히나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팔꿈치가 뻣뻣하고 잘 움직이지 못한다고 할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관절이 낡게 되면은 해당 관절이 끝까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구부릴 때 30도까지 구부릴 수 있어야 되고 필 때 180도까지 완전히 필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구부리는 것도 끝까지 안 구부려지고 피는 것도 끝까지 안 펴집니다. 이게 워낙 초반에 그냥 유연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양쪽을 같이 비교해야 돼요. 해서 정상적인 쪽보다 아픈 쪽이 덜 구부러지고 정상적인 쪽보다 아픈 쪽이 이렇게 돼야죠. 네, 덜 펴진다 그러면 그쪽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관절 주변을 눌렀을 때 이 관절면에서 전부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관절염이 의심이 될 때는 일단은 사진을 찍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뼈가 얼마나 낡아져 있는지, 관절 사이가 좁아져 있는지를 통해서 이제 관절염을 진단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탈구인데요. 팔꿈치 탈구는 임상에서 아주 드물지 않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 이렇게 비행기 태우는 거 많이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같이 펑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날려주고 하는데 그리고 손 잡고 이렇게 빙빙 돌리고 이런 장난도 많이 치시는데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팔 힘도 약하고 관절이 완전히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아이가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는데 팔로 억지로 일로 와 하고 잡아 당기다가 갑자기 아이가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주로 요골두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가장 흔해요. 팔꿈치가 탈구가 되면은요 팔을 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탈구가 된 사람들은 팔을 이렇게 가만히 구부리고는 팔을 안 피려고 하면서 여기가 계속 아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팔꿈치 탈구를 정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래도 탈구 정복을 하다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이나 외과 쪽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정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구하고 간혹 골절을 좀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뼈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 이렇다 그러면 일단은 골절을 먼저 좀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그럴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아주 드물게 보기는 하는데요. 박리성 골연골염이 이 팔꿈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거는 연골에 있는 뼈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리틀 리버스 엘보라고도 하는데요. 꼬마 야구 선수의 팔꿈치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수들한테 생기죠. 아직 여기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팔을 휘두르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골도하고 요 상완골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직 뼈가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부딪힘이 생기다 보니까 뼈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뼈가 좀 이렇게 뭉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돌아다니다가 팔꿈치 관절 사이에 이렇게 탁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안 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막 움직이다가 또 펴보면은 또 펴지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또 딱 걸리고 이제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고요. 뼈가 걸리면 상당히 아프겠죠. 그래서 관절이 퉁퉁 부었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또 가라앉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박리성 골연골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MRI를 찍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일단은 문제가 생겼다, 운동을 좀 쉬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 쉬면서 완전히 그 부위가 아물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가 아플 때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어느 날 땅 때린 듯이 힘을 쓸 때 아프더니 갑자기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상하게 이쪽보다 이런 데가 볼록 튀어나왔네. 자, 그러면은 근육이 끊어진 럽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진찰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하얗고 동그랗게 생겼더니 이렇게 볼록 나와서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되게 극렬하게 아픕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뭐 맥주 많이 마시고 고기 같은 거 좋아하셨다, 해산물 좋아하셨다 하는 분들은 통풍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혈액 검사를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야구 선수, 아직 잘하는 성장기에 있는 야구 선수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안 펴지네. 그러면서 팔이 한 번씩 이렇게 퉁퉁 붓고 아프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팔꿈치가 아픈 경우들은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